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있나요? 당신의 연락처 목록에는 언젠가 당신이 차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차단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차단은 미성숙한 행동이야. 어른이라면 대화로 해결해야지.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말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을 차단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안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한때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새벽 2시에 친구가 울면서 전화해도 받았고 내 사정이 힘들어도 먼저 괜찮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군가 싸우면 중간에서 중재하려 했고 관계가 틀어질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밤새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기 싫어졌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을 껐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연락을 끊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어쩌면 수십 번. 그 이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원하면서도 무언가 찝찝한 감정. 내가 나쁜 사람인가? 내가 이상한 건가? 왜 나는 사람이 이렇게 싫을까? 오늘 그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차단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가, 당신의 몸이, 당신의 신경계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뇌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아주 오래된 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초원에서 맹수를 피해 살아남던 시절부터 존재했던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이름은 편도체입니다. 아몬드 크기만한 이 작은 뇌 부위는 단 하나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위험을 감지하고 당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편도체가 맹수와 사람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 당신을 이용한 사람, 당신을 지치게 만든 사람. 편도체는 그 사람들을 맹수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위험 신호를 보내고 도망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완전히 얼어붙으라고 명령합니다. 차단은 그 명령에 대한 응답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차단할 때 당신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수백만 년에 걸쳐 완성된 생존 메커니즘을 작동시킨 것입니다. 당신은 미성숙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을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자주, 훨씬 쉽게 차단할까요? 여기서 심리학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심리학에는 애착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1960년대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볼비가 정립한 이론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경험한 관계의 방식이 어른이 된 후에도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당신이 무언가를 원할 때 어른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당신이 울었을 때 누군가 달려와서 안아줬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유난이야 라는 말을 들었나요? 당신이 두려워했을 때 누군가 괜찮아, 내가 있어라고 해줬나요? 아니면 그것도 못 참아? 라는 핀잔을 들었나요? 만약 당신이 어린 시절 감정을 표현했을 때 무시당하거나 비난받은 경험이 있다면 당신의 뇌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을 것입니다. 연결은 위험하다. 가까워지면 상처받는다. 혼자가 더 안전하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회피형 애착 유형입니다. 회피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에서 자동으로 거리를 둡니다. 누군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편해집니다. 의존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힘들어지는 순간 대화보다 단절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배운 유일한 생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차단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어린 시절부터 학습된 보호 패턴이 작동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심리학자 스티븐 포지스는 다미주 이론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개념입니다. 우리의 몸에는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뇌에서 시작해서 심장,
폐, 위장까지 연결된 아주 긴 신경입니다. 이 신경이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안전한가, 위험한가를 끊임없이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에는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 모드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웃고 대화하고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연결됩니다. 이때 우리는 타인과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 모드입니다. 위협을 감지했을 때 우리는 싸우거나 도망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셧다운 모드입니다. 위험이 너무 크거나 너무 오래 지속됐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감각이 둔해지고 감정이 사라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사람도 보기 싫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모드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경계가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을 차단하는 분들의 상당수는 신경계가 셧다운 모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너무 많은 관계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나머지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연결의 스위치를 내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의 신경계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차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한 차단이고 하나는 신호로서의 차단입니다. 건강한 차단은 명확한 경계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지속적으로 폄하하는 사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착취하는 사람, 몇 번을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도 신경과학적으로도 완전히 건강한 선택입니다. 반면 신호로서의 차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불편하게 느껴지고 가까워지려 하면 본능적으로 멀어지고 싶고 차단을 하고 나서도 마음이 가볍지 않고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차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차단은 당신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지쳐 있어. 나는 지금 연결이 두려워. 나는 아직 상처에서 회복되지 않았어.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신호에만 갇혀 있지도 마세요. 뇌과학은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차단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보면 전두엽이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우리 뇌에서 가장 진화된 부분입니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곳입니다. 전두엽이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패턴을 잘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했는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더 단호하게 관계를 끊습니다. 이것은 둔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예민한 것입니다.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너무 많은 것을 보기 때문에 일찍 차단함으로써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 즉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매우 민감하게 감지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패턴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당신이 사람을 쉽게 차단한다면 어쩌면 당신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속 차단하면서 살아도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단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차단은 잠시 숨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완전히 끊고 혼자 있을 때 처음에는 정말 편안합니다. 조용하고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내 페이스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주 조용하고 어두운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공허함입니다. 인간은 연결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이상 진행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관계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관계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연결의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신경계에게 안전하다는 신호를 주세요. 차단을 반복하는 분들의 신경계는 오랫동안 경계 태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신경계에게 필요한 것은 강제적인 사교가 아닙니다. 안전의 경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억지로 사람을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자신의 몸과 감정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숨을 천천히 쉬고 지금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느껴보세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조율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연결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벽과 경계의 차이를 이해하세요. 벽은 모두를 막아버립니다.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전부 다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경계는 선택적입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은 막고 나에게 좋은 것은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차단이 벽의 역할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의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마도 경계일 것입니다. 모두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진짜 연결을 허용하는 경계. 세 번째로 한 사람에서 시작하세요. 모든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의 속도를 존중해주고 내가 어떤 상태여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과의 연결이 당신의 신경계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관계가 항상 상처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경험. 가까워지는 것이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경험. 그 경험이 쌓이면 조금씩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쯤에서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차단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차단한 사람이 있고 단지 너무 가까워질 것 같아서 차단한 사람이 있나요? 이 두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쁜 사람을 차단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단지 가까워질 것 같아서, 상처받을 것 같아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차단했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회복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당신이 아직 안전하다는 느낌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차단한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관계를 어려워한다고 해서 당신이 결함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오랫동안 안전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경계가 과민해지고 경계가 지나치게 단단해졌을 뿐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가장 용감한 행동이라고.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그 용기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독이 평화의 선택인지 두려움으로부터의 도피인지 그것만큼은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봐 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면 그 평화는 모든 연결을 끊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연결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능력에서 옵니다. 가까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 상처받을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 나. 그런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치유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서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라면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벽을 쌓는 데만 쓰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당신의 속도로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 자신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게 나 이야기구나 라고 느꼈다면 댓글에 그냥 놔둬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 곁에 당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그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말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때로는 영상이 대신 전해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자신을 지키느라 수고하셨습니다.